평안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7가지 수칙. 우리들의 노후가 뜻대로 안락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명심하고 지키며 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 마음과는 달리 그냥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하지만 평안한 노후를 보내는 우리들의 인생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수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수칙들 가운데 7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돈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건 우리가 무덤에 갈 때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서 돈에 탐욕을 부리는 것만큼 천한 인생도 없습니다만 돈을 무덤까지 가져가라는 말씀은 돈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얼마가 됐든 죽는 그날까지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고 어딜 가든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고 자식에게조차도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안타깝지만 돈이 있어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태가 옳으니 틀리니 갑론을 박할 필요도 없이 일단 이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나이 들어서도 술과 담배 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또 운동을 게을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를 해도 꿈쩍 않던 분들이 새롭게 태어난 듯 끊기 어렵다던 술, 담배도 하루아침에 딱 끊고 운동 열심히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게 되는 날이죠. 이러면서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을 우습게 앓다가 암에 걸리고 나서야 몸을 막 굴리며 살아온 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로 살게 됩니다. 건강 지켜야 한다고 헬스클럽에서 매일 몇 시간씩 운동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하는 게 더 약이 됩니다. 세 번째, 자식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 자식들을 호적에서 판에서 의절하고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독립하면 더 이상 내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 일가친척 정도로 여기며 살면 될 일이죠. 이렇게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살면 서로 의상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분란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선을 넘나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되어 독립한 자식들의 일에 부모가 더 이상 딸려 들어가선 안 됩니다. 설사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자식이 스스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기만 해야 합니다. 냉정을 유지하고 이제 우리 가정의 일이 아닌 것처럼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들이 장성한 자식들 가정에 참견하지 않듯 자식도 부모 일에 이래라 저래라 끼어들고 발목 잡지 않도록 해야 하죠. 솔직히 부모를 위한다고 한다지만 다 제 계산 속이 먼저죠. 홀로 된 엄마나 아버지가 황혼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 반대하죠. 이런저런 반대하는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진짜 반대하는 속내는 자신의 엄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새로운 배우자에게 넘어갈까봐 그 생각에 반대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강한 반대로 뒤늦게 만난 사람과 결합하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운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내 인생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선을 긋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삭막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자식들과도 화평하게 지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살면서 잘못한 일에 대한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 일에 얽매여서 오늘도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하면 우울증도 앓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바꿀 수가 없죠. 반성하며 후를 털어버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저 앞만 보고 오늘 하루를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면 그게 최고의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지난 일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배우자와 친구는 우리에게 사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들의 존재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특히 남편들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내에게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아주 꽉 막힌 남편들이 여전히 많이들 있습니다. 억압적인 태도로 집안 분위기를 숨이 턱턱 막히게 만들어 놓으면 자신은 그 위에서 군림하면서 편할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는 시들어갑니다. 진심으로 남편 그리고 반려자로서 대접받고 살고 싶다면 아내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6번째, 비교하지 않는다.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봐야 좋은 일 하나 없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페이스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인생이니만큼 비교 자체가 맞지도 않는 일입니다. 친구들 중엔 수천억 자산가가 있고 대기업 임원이 있고 고위직 법관이 있고 관객 1000만 영화를 몇 편이나 만든 영화 제작자가 있고 교수가 있고 잘 나가는 중소기업 대표가 있고 알짜배기 사업가가 있지만 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대로 잘 삽니다. 저 많은 재산과 높아 보이는 자리를 우리에게 준들 그걸 하루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그릇은 모양도 틀리고 그런 용도로 특화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공평해서 갖고 있는 만큼 쌓아놓은 것이 많은 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민과 걱정거리가 또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죠. 누군가는 우리의 떡을 보면 또 부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커 보이는 남의 떡만 바라보며 군침 삼키지 말고 내 떡이 나에게는 제일 맛있고 크다라고 믿고 살면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7번째, 영원한 현역으로 살아야 한다. 일을 놓으면 늙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주인도 아닌 회사를 평생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하기 싫은 월급쟁이 노릇을 한도 끝도 없이 하면서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신선 노릇만으로 인생 후반전을 보내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니만큼 뭔가 하기는 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60대 이상 성인들이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눈을 떴고 온라인 쇼핑에도 더욱 적극성을 보이게 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니 이제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특별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만으로 흘려듣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갖고 어떻게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지 진지하게 알아보면 좋습니다. 영원한 현역으로 살고자 한다면 지금 시대에 맞는 또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정하고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죽어라 말해도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특징. 전문가들이 매스컴을 통해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닥달했는데도 노후 준비가 부실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 문제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노후 준비를 못하는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꽤 잘 벌고 여유 있게 살고 있어도 노후 준비에 게으르거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면서도 청개구리 마냥 대체 왜 노후 준비를 안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그리고 노후 준비가 아직 잘 되지 않았거나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셨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람이란 자기 마음이 동해야 움직이는 법입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뭐라 하든 언론이 난리 법석을 떨어도 금융기관이 그냥 거지될 것처럼 겁을 줘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그리고 자녀들 교육비 등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다 보니 먼 훗날에 나올 것 같은 노후 준비를 위한 준비는 늘상 뒤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예상보다 먼저 닥치기 마련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그 가혹한 상황은 언제나 일찍 우리를 찾아옵니다. 개인들마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꼽은 노후 준비에 게으르게 되는 대표적인 3가지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준비를 안 하는 첫 번째 이유.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하고 위험한 낙관주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비를 잘 넘기고 살아왔으니 은퇴한 이후에도 궁여지책으로라도 방법이 생겨서 별 무리 없이 살게 될 거라는 위험한 낙관주의가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르겠다는 식의 반포기 심정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싶어서 좀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죠. 은퇴하고도 남은 3, 40년을 살려면 사는 집을 제외하고도 현금 10억이 있어야 한다. 20억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들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입안에서 쓴맛이 나기 시작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심정이 앞서고 노후 준비라는 얘기만 들으면 일부러라도 외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그래도 은근히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심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투자 수익률을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투자, 결국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으로 설명되는 것이 자녀 교육 비용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한다면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 돈이죠. 자식 덕 볼 생각이 손톱만큼 없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 자식들은 키워준 부모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지 하는 은근한 기대 심리가 마음 한구석에 있다고들 합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우리가 노후 준비에 게으르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작동 원리도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는 우리 뇌의 전두엽에 불이 켜진다고 합니다.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엄청 쌩쌩 돌아가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전두엽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의 얘기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쁘게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래에 은퇴한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남 생각할 때와 똑같이 전두엽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 뇌는 우리 미래의 자신을 스스로가 아닌 타인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도 은퇴 준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에 은퇴한 자신을 타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인으로 느끼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줄이고 포기하지도 못할 것이고 또 지금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하지도 못하겠죠. 우리 뇌가 지금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은퇴한 이후에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전두엽에 불이 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면 아주 촘촘하고 현실성 있게 말이죠. 더 구체적일수록 우리 뇌는 더 열심히 작동해서 현실감을 되찾을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한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어 자식이나 본인에게 모두 실익이 없는 그 비용을 쏟아 부을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그 비용에서 조금 떼어내서 착실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지 이성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너무도 개인적이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지만 특히 자식 앞에서는 그 힘이 더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경고가 막 날아들어도 코웃음을 치고 자식에게 몰빵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뇌가 미래의 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은퇴 준비라도 남의 일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한다고 해봐야 느슨해져서 늘상 다른 일에 우선순위가 밀려나기 일쑤라는 사실입니다. 주위에서 떠드는 10억 이내, 20억 이내 그런 소리에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의 은퇴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뇌가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쌩쌩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새 은퇴연구소가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퇴직자의 66%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훨씬 빨리 퇴직하게 되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퇴직은 진짜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지 일부러 예상하지 않은 것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낙관주의적 생각이나 이래도 저래도 어쩔 수 없다는 포기 심리, 또 은근히 자식에게 기대를 하는 마음과 더불어 함께 구체적이지 않은 은퇴 계획이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도 이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에 아무리 노후가 찾아왔어도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현실성 있게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해나가시면 후회 없는 인생이 이루어지실 것이라 믿습니다. 나이 들수록 청춘처럼 살아가는 4가지 비결.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지, 예를 들어 잔잔한 미소가 아닌 깔깔 웃음소리를 내며 배가 당길 정도로 웃었던 적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릴 적 별것도 아닌 것에 친구들과 배를 움켜잡고 웃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나이가 들면 웃음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앨범에 꽂혀있는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을 보면 미소는커녕 무표정한 사진들이 훨씬 많죠. 나이 들어서 웃는 경우가 많이 없는 만큼 웃음이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도 웃음이 넘쳐나는 동심을 지키며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웃으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웃을수록 엔돌핀이 많이 솟아 스트레스나 통증을 줄여주고 회복감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옛부터 웃음은 영약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300에서 600번 웃는다고 하는데 반대로 어른들은 하루 평균 대여섯 번 웃는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웃는 시간은 짧아지고 아이들에 비해 크게 웃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나이 들수록 그 웃는 횟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 적게 웃는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무심하게 나이 들다 보면 결국 우리도 웃음을 잃어버린 무표정한 노인네, 더 나아가 고약한 노인네가 되고 말겠죠. 우리는 나이 들수록 웃음을 지켜야 합니다. 웃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동심을 잃지 않으면 웃음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고, 웃음을 잃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백발에도 동심을 지키며 사는 방법은 첫 번째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또 다르다는 것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함께 놔두면 잘 어울려 놀고 곧 친구가 되죠.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친구와 동료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점점 더 짙어집니다. 다니는 회사를 비교하고, 직급을 비교하고, 연봉을 비교하고, 소유한 자동차를 비교하고, 거주하는 동네를 비교하고, 아파트 평수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도 하나 빠지려고 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뒤처진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상대 평가를 해대는 그 한반도 남쪽은 정말이지 비교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교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거죠. 타인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실망하고 남 앞에서 위축되니까 살맛이 나지 않고 웃을 일도 없습니다. 어깨는 처지고 기가 죽죠.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쉽지는 않겠지만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비교하는 것을 멈추면 비로소 나만의 페이스로 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평소에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뇌 활동이 활발해져서 행복감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사람이면 제대로 감정 표현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상대방도 알기 어려울 뿐더러 우리는 그 인생 자체도 너무 건조하고 무덤덤해집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기쁨, 즐거움, 놀라움 그리고 슬픔까지 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감정을 표현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고맙다, 수고했다, 애썼다, 반갑다, 축하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제대로 감정을 실어서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런 감정을 전달받은 사람도 물론 함께 행복해집니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하이파이브도 같이 부딪혀보고 말입니다. 하다못해 코미디 보고 많이 웃고 영화나 드라마 보고 많이 운다고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TV 보고 이러면 실없다고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 감정 표현 그대로가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웃음이면 더 좋겠지만 눈물도 굳이 억누르고 감출 일이 못 됩니다. 안에 쌓아두는 것보다 슬프면 펑펑 울어 제껴주는 것이 마음에는 더 좋죠. 세 번째, 일상의 새로움을 즐기는 것.
아이들에게는 세상은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찼고 그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은 그들의 뇌를 자극하고 성장시킵니다. 못 보던 그 새로운 것을 마주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눈 크게 뜨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일상의 새로움을 즐기면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호기심 없는 인생은 삭막합니다. 호기심은 우리들에게 동심과 열정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또 호기심은 똘망똘망한 생기 있는 눈망울을 우리들에게 돌려줍니다. 네 번째,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 아이들에게 세상은 궁금한 것 천지이고 모르는 것을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죠. 대화 중에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상대방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대화도 겉돌 뿐만 아니라 몰랐던 것을 영영 모르게 살게 됩니다.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생각하며 그 순간을 모면하지만 말처럼 웬만하지 않으면 나중에 찾아보게 되질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무지한 사람으로 보이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질문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때로는 좀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물어볼 건 물어보고 살아도 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 그래서 질문하고 그 자리에서 대충이라도 알고 넘어가는 게 마음을 더 가볍게 해줍니다. 몰랐을 때 그나마 질문하고 그래야 나중에라도 더 찾아보게 됩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찾아보지도 않겠죠.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창피한 일이죠. 동심은 주름살과 책임감과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주눅들게 하고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악착같이 동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들이 철들지 않았다고 뭐라고 해도 그렇게 산다 한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면 됩니다. 오늘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후에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8가지 후회. 노후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이 균형을 맞춰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4개의 기둥이란 경제적 안정, 건강한 몸과 마음, 꿈과 비전,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중요합니다. 이 4개의 기둥 중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는 날에는 우리의 인생 후반전이 고난의 행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 4개의 기둥을 더 굵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참 슬픕니다. 아이들 뒷바라지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세월 보내다 보면 은퇴 준비는커녕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급선무일 때가 많습니다. 몇 년 전 한 연구소에서 50세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하여 노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은 건강과 관련해서 노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적은 부분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야 잃으면 또 벌면 되는 것이고 한번 잃은 명예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재평가를 받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건강은 한번 해치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이죠. 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모두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강을 노년에 뒤돌아보니 챙기지를 못했다는 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건강이 갖는 의미는 젊었을 때와는 가치가 다르죠.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과 관련해서 은퇴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주 웃지 않은 것에 후회한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성격도 낙천적으로 만들어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많이 웃어야 하죠. 주름이 지더라도 많이 웃어서 지는 주름하고 인상 찡그려서 지는 주름하고 얼굴 표정도 다르다고 합니다. 웃어서 생긴 주름은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24시간을 주기로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몸에 좋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리듬을 잃지 말아야 하고 음악에서도 리듬이 중요하죠. 건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 몸도 리듬을 타야 합니다. 여러 악기의 음이 조화를 이루듯 우리의 장기들이 서로 협응하고
리듬을 유지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것이 매일 들쑥날쑥하고 식사도 정해진 시간 없이 아무 때나 먹게 되면 생체 리듬이 깨지고 결국 그것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규칙적인 생활이 진짜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고민을 들어줄 상대가 없었다.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대가 없다니 인간관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신의 고민을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친구나 선배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든든한 의사를 찾지 못했다. 대형 병원의 유명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곳,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정일을 우리 가족의 주치의로 두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들이라면 우리들의 병력이나 가족력까지 다 알고 있어서 건강 관리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죠. 다섯 번째, 평소 더 많이 걷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나이 들수록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문제는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일 겁니다. 건강관리에 실패한 사람들도 걷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걷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실천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산보하듯 천천히 걷는 것보다 급하게 걷는 급보로 유산소 운동을 극대화하는 것이 고혈압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긋느긋 걷지만 마시고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치아 관리에 소홀했다. 한국에서는 1년에 한 번 그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1만 원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적기에 스케일링을 받는 분들이 성인의 20%밖에 안 된다고 하죠. 스케일링은 치통이 없어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잇몸 건강에 좋고 입 냄새 제거에도 좋습니다. 또 스케일링을 하면서 의사가 이것저것 다른 것도 다 챙겨주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는 우리나라 치과 치료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치과 치료 받기 아주 좋은 나라죠. 이가 튼튼하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 해소법을 터득하지 못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응축된 스트레스를 쌓아놓고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폭발해서 큰 사고를 치든지 아니면 자신이 마음의 병에 걸리든지 하는 거죠. 스트레스는 부정적 에너지가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충분히 배출해주는 것이 좋고 두 번째 방법은 중화시켜 이석시키는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말하는 스트레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입을 통해서 배출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푸는 거죠. 친구와 대화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못된 상사에 대한 뒷담화를 나누고 하면 속이 좀 풀리죠. 다 같은 원리입니다. 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도 이러한 원리라고 합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부정적 에너지가 몸에서 느껴지면 이를 급하게 발산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적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방법은 상대방의 마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거니 그보다는 평소 운동을 하면서 기합 소리를 크게 내거나 산에 올라가 소리를 크게 외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노래방에 가서 목청껏 크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죠. 또 다른 방법은 땀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 몸에 좋고 마음에도 좋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경우 바로 그렇죠. 그리고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의사들의 처방 중에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햇볕 쐬고 걷거나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 자극을 몸속으로 유입시켜 부정적 에너지를 중화시키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여행, 독서, 영원한 음악 감상, 공연이나 모임 참석, 종교 활동, 명상 등 이렇게 긍정적인 자극을 말합니다. 맛집을 찾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자극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바쁜 일상에서의 휴식과 사색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운동으로 체력 단련을 하지 못했다. 꽃중년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해보지만 중장년은 각종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하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며 대사성 질환 위험이 커지는 그야말로 노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진행되는 나이입니다. 100세 시대이기에 중장년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자 전환점이며 사춘기보다 더 무섭다는 갱년기, 50춘기를 겪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면 중장년부터 어떠한 운동을 시작하는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남은 여생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운동하지 않은 사람은 운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에 비해 2배나 빠르게 신체 능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은퇴 후에 선배들이 했던 후회들을 똑같이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마음과 몸을 챙기는데 게으름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후회 없는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 운동하는 하루가 되시길, 그리고 또 쉬고 사색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 편하게 먹고 사는 비결. 나이가 들면 마음 편한 것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라는 이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편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보고 타인의 화려한 삶으로 도배된 SNS를 보면서 비교가 되는 요즘, 다른 사람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살면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마음이 불편한 일은 욕심에서 오죠. 주위에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어도 돈을 더 불리기 위해 여러 군데에 투자했다가 가진 것까지 잃고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죠. 우리는 마음 편하게 지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가장 먼저 사람들과 시비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서도 보면 항상 시비성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이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중한 하나의 의견으로 생각하면서 정중하게 대해주면 대부분 누그러지죠.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자주 생기는 상황이 있는데 바로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거절하지 못할 때죠. 주변에 보면 거절을 못하거나 오지랖이 넓어서 부탁을 들어주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은 짧고 쿨하게 해야 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때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중요한 일만 손에 꽉 쥐고 그 이외에는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두 다리를 뻗고 잠들 수 있는 속 편한 인생이 최고입니다. 나이 들면서 욕심은 내려놓고 화려함보다 소박하게 살면서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좋고 멋진 구두보다 편한 구두가 좋죠. 말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하다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는 주위 지인들을 보면 인생을 되돌아보니 인생 별거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재물을 얻기 위해, 누구는 출세를 위해, 누구는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 둘 우리 곁을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100년도 못 살 인생인데 1000년을 살 것처럼 욕심 부리며 살아온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생각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면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가지려고 노력을 부리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진 땅도 많고 건물도 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암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인생이 진짜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몸 하나 건강하면 된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옛 이야기 중에 불이 나서 거지가 사는 집이 모두 탔는데도 거지는 화재가 나도 수해가 나도 깡통 하나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우픈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이 들어보니 욕심 부리지 말고 가볍게 인생을 살라는 뜻이죠. 마음이 편하려면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잠 잘 자고 일어나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친구들과 소꿉장난 치다가 해가 지면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조금 더 놀다가 푹 잤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복잡한 인생살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욕심까지 부리다가 삶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거창한 것을 성취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행복한 것부터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나만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이 먹으면 우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가족도 행복하고 주변도 밝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부터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지난 과거의 영광과 쓰라린 경험 등은 모두 깨끗이 버리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찬 꿈이나 두려움에도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바보스럽고 우직하게 생각하며 오직 나에게 주어진 오늘과 지금에 충실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마음을 단순화시키다 보면 하루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마음을 단순화시켰다면 물질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집의 크기도 줄이고 자동차의 크기도 줄이고 옷장의 옷도 단순화시켜보는 것입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가볍게 노후 인생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 나이 먹어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그곳에 에너지를 빼앗겨서 힘겹게 살다 보면 어딘가에 걸려 넘어져서 고생만 하다가 떠나는 인생도 많습니다. 나이 먹으면 단순하게 사는 것이 에너지를 헛된 곳에 쓰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세 시대의 삶을 단순화시켜 마음 편하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노후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년을 절대로 서글프게 보내서는 안 되는 이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두려운 것은 더 늙은 후에, 더 나이 든 후에 인생 말년에 서럽게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일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생각으로 불안해하며 기운 빠져서 앉아 있으시는 것보다는 서럽게 살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인생 선배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 중 하나인 노후에 서글프게 살지 않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식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설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은퇴를 한 후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은둔형 노인으로 살아가는 한 남자가 며칠째 깊은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몰라서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부패한 시신의 추한 모습으로 아들을 맞이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어느 날 그는 집 밖을 나서 대형 냉장고와 함께 사람 하나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크고 든든한 비닐봉투를 샀죠. 노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숨을 거두려는 마지막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비닐봉투 속으로 몸을 넣고 대형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 숨을 거두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계획이지만 고독사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심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임에는 분명합니다. 부부가 한날 한시에 함께 떠나지 않는 한 둘 중 한 사람은 무조건 혼자 살게 됩니다. 자식만이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여기고 의지하면 할수록 자식들은 힘겹고 본인은 서럽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교류는 정서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묻는 네트워크 안에 있게 되니 소설의 주인공처럼 고독사에 대한 괜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식만 바라보고 살지 않으니 서러울 일도 없습니다. 두 번째,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노인의 상당수는 상속세를 물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재산을 넘기려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변칙적인 증여를 하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보험을 들어 수령인을 자식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평생 돈은 잘 모았을지 몰라도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까지도 자신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깝다고 여기면서 계속 모으고 불려나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인생을 위해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인생을 사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재산을 넘겨줬다가 재산을 돌려받고 싶다며 방법이 없겠냐고 찾아오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서글프지 않으려면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고 불린 재산으로 좀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세 번째, 절대로 아프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대 초반부터 담배를 입에 물고 살고 술도 엄청 마시면서 짧고 굵게 산다며 남자다운 척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건강을 잃고 나서야 하는 말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본인은 짧고 굵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대로라면 가족들을 생고생시키면서 아픈 몸으로 가늘고 길게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감기 하나 걸려서 눕게 되면 건강했던 평소가 그리워지고
현실이 서러워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못된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무슨 깊은 인생 철학이라도 있는 것 마냥 굵고 짧게 산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서러운 노년을 살고 싶지 않다면 생활 습관부터 바로 뜯어고치고 정말 열심히 운동해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듯이 인생 또한 결말이 좋아야 아름다운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 말년이 탄탄대로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